인생 후반전, 친구가 많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75세의 한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이제는 혼자가 더 좋다고 하셨죠. 젊을 때는 친구가 많으면 최고라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는 사람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지만, 갈등은 되게 가까운 관계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친구 없이 혼자 지내면 외로울 것 같지만 막상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 지내면서도 어떤 분은 외로워하고 어떤 분은 즐거워합니다. 노후를 외롭지 않게 보내려면 몇 가지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도 행복하고 웃음이 많아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지내다 보면 외로움과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중년이 되어도 각자 바빠 친구가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노년은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지만 가족과 함께 살아도 외로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갈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60대가 넘으니 가족이나 친구보다 혼자가 더 편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나이 들수록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법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몰랐더라도 이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인생 후반전을 더욱 활기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많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며 삶을 즐기셨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창가에 앉아 햇살을 맞이하며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조용한 아침 시간을 보내며 독서를 즐기거나 취미에 몰두했죠. 특히 그림에 소질이 있어 자주 그림을 그리고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전문 가꾸기를 하며 예술적인 감각을 발휘했고 지역 사회봉사에도 힘썼습니다. 동아리에 참여해 이웃들과 교류하며 담소를 나누었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사회적 연결을 유지했죠. 또한 매일 일지를 쓰며 하루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일지를 써보셨을 텐데요. 시간이 지나 다시 읽으면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 됩니다. 할머니의 일지에는 작은 기쁨과 감사가 담겨 있었고 덕분에 외로움 없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자연과 예술을 소중히 여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혼자서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창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는 홀로 있을 줄 아는 연습입니다. 주변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 보세요. 젊을 때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면 나이가 들수록 지금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년의 경험은 젊을 때처럼 단순히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 시절의 경험이 벽돌처럼 높이 쌓이는 것이라면 노년의 경험은 단단한 지층처럼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내면의 평화가 무엇보다 소중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오며 맺은 인연 중 몇몇 관계가 내면의 평화를 깨뜨려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거리두기가 중요해집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평생 풀기 어려운 숙제와 같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행동하든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숙명이지만 이제는 손을 놓아줄 때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부모 눈에는 여전히 어리지 보여도 사회에서는 어엿한 성인이지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처럼
별 탈 없이 살아가는 자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겐 큰 복입니다. 반대로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성인이 되면 자신만의 철학이 생깁니다. 이때 부모의 조언이 간섭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요. 자식도 결국 하나의 독립된 인간입니다. 부모가 통제하려 하면 반발하기 마련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인과의 관계도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아름다운 장미의 가시에 찔리듯 오히려 성우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멀어지면 삶이 쓸쓸해질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조화롭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가깝다고 해서 모든 걸 파놓지 말고 그렇다고 조금 멀다고 단칼에 관계를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두 번째, 나의 미래를 타인에게 맡기지 마세요. 재산이든 경험이든 인생이든 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누구도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말을 믿고 마지막 남은 집과 텃밭까지 처분의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후 아들은 연락을 끊었고 다른 자식들 역시 부모를 외면했습니다. 의지할 곳 없이 남겨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결국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자식을 키웠지만 결국 남은 것은 배신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비단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마주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 모든 것을 주지 마세요. 부모의 재산은 자식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이지요.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물려주고 싶겠지만 내 노후를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다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경제적 독립이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의 자유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효도하겠다는 날에 집을 처분하거나 전 재산을 넘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은 꼭 남겨둬야 합니다. 넷째, 관제에서 주도권을 가지세요. 관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를 온전히 내어주지 마세요.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가 잘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관계가 어느 순간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한 삶의 질입니다. 다섯째, 내 삶의 중심을 스스로 세우시라. 결국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입니다. 의지할 것을 찾기보다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이 젊고 불안과 외로움만이 가득한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온전히 돌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작은 산책들이 모여 내일의 행복을 만듭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나의 평온한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마음은 오히려 나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여섯째,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필요 이상으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결국 나 자신을 소진하게 만들 뿐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마세요. 그런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도 않을 뿐더러 나의 행복을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7째, 떠나야 할 인연은 미련 없이 보내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가족이거나 오랜 친구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나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 인연을 억지로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무례한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인연은 조용히 흘려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화를 내거나 싸우려 하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상처받지 않고 그 사람도 나를 크게 의식하지 않게 되니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놓아야 할 것을 놓지 않으면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8째, 나의 평온함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삶이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것도 남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나의 평온한 하루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걱정, 필요 이상의 인간관계, 과한 책임감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오직 나의 행복과 평온을 위해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인연은 우리를 아프게 하며 어떤 인연은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비우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가까이 해야 하고 어떤 인연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상처받더라도 견딜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면서 상처를 회복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노년의 평온한 삶을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잘 정리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자녀와의 관계에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평생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행동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향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배가 고플까, 외롭지는 않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늘 걱정합니다. 하지만 자식도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한없이 어리고 미숙해 보여도 그들은 이미 어른이 되었고 사회에서 스스로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끝없이 걱정하고 간섭하면 오히려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때로는 부모의 조언을 간섭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자식은 독립적인 존재이며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식이 별다른 연락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모로서 가장 큰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언제나 자식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며 조용히 응원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찾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되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너무 깊이 개입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거리 조절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사물을 답답하게 하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워지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의 미래를 타인에게 맡기지 마세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가 내 미래를 책임져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자식이든 친척이든 가까운 지인이든
내가 가진 재산과 시간을 나누면 그들이 나를 돌봐주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내 미래를 온전히 책임져 줄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을 타인에게 주고 기대를 걸었다가 오히려 이용당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80대 할머니가 6명의 자식을 키우며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가난에 재물림하지 않겠다며 강원도의 깊은 산골에서 힘든 노동도 마다하지 않으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자식들을 뒷바라지했고 결국 자식들은 모두 성장하여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땅을 사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집과 텃밭을 팔아서 도와주시면 부모님을 편히 모시면서 효도하겠습니다. 평생의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집과 텃밭을 팔아 아들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 후 아들은 부모를 외면했습니다. 집을 잃은 노부부는 갈 곳이 없어졌고 극심한 충격과 스트레스 속에서 결국 할아버지는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할머니는 찜질방과 시설을 전전하며 3년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은 주소를 바꾸고 연락처까지 바꿔버려 할머니는 자식들의 집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자식을 지나치게 믿고 모든 것을 맡겼다가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지원해 줄 수는 있되 나의 생존과 삶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지속하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내 마음이 지치고 상처받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오는 인연은 막지 않고 가는 인연은 굳이 붙잡지 않는 것이 인생을 평온하게 사는 지혜입니다. 넷째, 너무 나이를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나이를 핑계 삼아 새로운 도전을 망설입니다. 그러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인생을 더욱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의 할머니가 트로트 가수를 좋아하게 되며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늘 무기력하고 조용하게 지내셨지만 좋아하는 음악을 찾고 나서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즐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움과 취미를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배움과 새로운 도전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배우는 순간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으며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100세 시대가 되면서 노년에도 활기차고 즐겁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찾으며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움과 취미생활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내면의 성장을 이끌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쁨 속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고 새로운 도전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5번째, 취미생활과 배움의 끈을 놓지 마세요. 사람은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이 멈추면 삶은 점점 무미건조해지고 활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요즘은 은퇴 후에도 다양한 취미를 즐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어떤 분은 악기를 배우며 음악의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여 인생의 2번째 직업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한 70대 어르신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커피를 좋아했지만 직접 배워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항상 언젠가 기회가 되면 배워야지라고 생각만 했을 뿐 바쁜 생활 속에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문득 지금이 아니면 언제 배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내 나이에 이런 걸 배울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뒤처지는지 아닐까? 하지만 그 고민을 뒤로하고 용기를 내어 바리스타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시작한 첫날, 그는 커피에 대한 기초 이론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원두의 종류, 로스팅 방식, 추출 온도 등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처음 접하는 용어들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나갔습니다. 커피 머신을 다루는 것도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손에 익숙하지 않은 기기를 만지면서 몇 번이나 실수를 했고 만든 커피가 원하는 맛이 나오지 않아 속상한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패는 배움의 일부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수할 때마다 더 열심히 연습했고 자신이 배운 것을 복습하며 천천히 익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실력이 늘었고 마침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취미가 인생의 의미를 바꿀 수도 있다. 자격증을 따고 나서 그는 지역의 작은 커피숍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잔을 건네며 소통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작은 격려의 말을 건네는 순간순간이 그에게 보람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손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내려주시는 커피를 마시면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돼요. 항상 따뜻한 미소로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가슴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작은 행복을 줄 수 있다니. 그는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새로운 도전은 언제든 가능하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를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글을 쓰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얼마나 즐거움을 느끼느냐입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매일을 즐겁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이라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새로운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지지요. 이처럼 노년기가 될수록 취미를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것이 누군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라면 더 좋겠습니다. 공통 취미는 가장 자연스러운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꼭 함께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지 중요한 것이죠. 만약 취미가 딱히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 꼭 여러분만을 위한 하루를 보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찌 보면 홀로서기 연습이기도 하니까요. 만약 무슨 취미를 찾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면 가까운 지역센터를 방문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열리기도 하더라고요. 이처럼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보면서 내가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은 환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것이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자랐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판단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살면서 지금까지 모아온 삶의 지혜들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득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갖춰지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을 인생에 적용시키려 인생 이 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해주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